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자, 오는 22일입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네,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통신시장 변화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해봤던 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시장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에 시작된 이동통신 3사의 지각 변동이 단통법 이후에 더 거세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의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통신 3사의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될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득실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AI 미래융복합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최근 SK텔레콤이 이제 유심 해킹 사태 네. 이후에 가입자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시는 대로 해킹을 당해서 이제 유심 관련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고, 네. 또 특히 이제 자기 폰이 복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불안감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제 SKT에서 KT나 LG로 또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7월 4일에 SK텔레콤이 이제 기존 고객에 대한 대규모 보상안도 발표하고 또 위약금을 또 면제해 주기로 해가지고 그 열흘 동안에 한 16만 명이 지금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고. 아, 그래요? 16만 명이요? 네네. 3개월 따지면 한 80만 명이 번호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SK텔레콤 시장 점유율이 한 40%였는데 이게 좀 무너지지 않았느냐 좀 그런 예측도 있고 7월 15일부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 폴더블 폰 7을 예약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 주 22일은 단통법이 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고 또 번호 이동도 많아지고 또 단통법이 없어지면서 보조금이 좀 많이 실리게 되면 상당수 좀 경쟁이 일어나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보안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애초에 이게 왜 생겼던 건지.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SK텔레콤이 이제 계정 정보를 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그리고 계정. 계정 정보. 계정. 네. 그다음에 과거에 침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좀 못한 측면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해킹 사건을 보면서 이전 해킹이 단순히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금융산업 전반으로 이어져서 이 사이버 침해가 이제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좀 정부에서도 직접 보안 기술 투자나 인력 양성이나 조직 강화 같은 제도도 좀 많이 선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킹 기술이 워낙 고도로 발전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틈새를 그렇죠.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네네네. 완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암호화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거는 좀 했었어야 됐던 건가요? 그래서 근데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하게 되면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를 이제 법적으로 꼭 하도록 한 게 있고 또 암호화가 법적으로 안 돼 있더라도 암호화를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암호화를 법에 없더라도 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후속 조치로 이제 위약금 네네. 면제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SK텔레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살고 보면 처음에 이제 사고가 뭐 이추 흔적을 발견한 다음에 좀 신고를 뭐 며칠 지연했는 게 하루 있었어요. 이틀인가 좀 네, 근데 그건 그랬던 사실 것 뭐 같아요. 자기들도 이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 며칠 넘은 게 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유심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네. 유심 물량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데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막 그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고 하는 그런 네, 문제가 네.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였고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걸 가입하면 네. 특별히 이제 폼 복제 위험도 없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복제 위험이 아예 없는 건가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정확히 알리지 못해가지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정부도 그렇고 SK텔레콤도 이게 초유의 사태니까 그런 대응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위약금 같은 걸 면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규책 사유를 인정한 점이라든지 네. 또 향후에 지금 뭐 7천억 정도 보안 투자한다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서 네. 하여튼 이 보안 문제가 이제 하여튼 그 통신사의 일반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보이스 서비스 말고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 우리가 알 수 네.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22일 이 단통법이 드디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네. 너무 표현이 좀. 그런데 단통법이 애초에 왜 생겼었죠? 그 교수님? 당시에 이제 뭐 기억하시기 10년 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뭐 어느 네. 지역 가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어딘 적게 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이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이 되게 심했다는 그 네. 뭐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 많았어요. 따라 정보를 네네, 자기 정보에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되게 단말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제 뭐 자원 낭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계 통신비도 상당히 그러니까 번호 이제 이동하면은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혜택 주니까 자꾸 그렇죠. 바꾸는 바꾸는 거예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불필요하게 그렇죠. 자원 낭비가 가소비가 되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것. 네. 그리고 이제 뭐 가계 통신비도 좀 부담이 좀 강화되고 어쨌든 계속 바꾸면서 요금제 가입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완전히 좀 금지하자 이렇게 단통법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 모든 걸 물건을 사면 요즘 플랫폼도 다양하고 시장 가격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보 차이가 있든 간에 내가 뭐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은 모든 소비자 요금에서 나오는 건데 일부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일부는 못 받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이시죠? 그게 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제 그 정보 비대칭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재원인데 모두 소비자가 되는 요금으로 인해서 재원이 형성되는데 네. 누구는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게 부당한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단통법이 오히려 또 그 통신사들 간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이제 25% 요금을 할인하는 선택약정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약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가계통신비도 전체 우리 가구 소비 지출 중에서 한 6% 정도 차지하던 것이 한 5.2%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통신비가 좀 낮아진 거죠. 낮아졌고. 근데 문제는 단말기가 여전히 고가여서 네. 그 요금보다는 이제 단말기에 대한 좀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선택 약정 때문에 요금은 좀 할인된 만든데 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너무 비싸니까 단말기가 네. 이걸 새 제품 사는데 그리고 몇 이제 년 부담이 못 되고. 쓰게끔 되더라고요. 그게 기술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배터리의 뭐- 문제인가요? 뭐 왜 꼭 내부- 한 2, 3년 지나면은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근데 뭐 되죠? 애플 대비해서 네. 삼성이 좀 빨리 내구성이 좀 소진되는 그런 네.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뭐 이 단말기도 좀 그 경쟁이 도입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삼성과 애플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근데 뭐 중국에 좀 그래서 최근에 중국 단말기가 되게 좋으니까 뭐 중국 단말이나 또는 외산 단말들이 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신 대로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교수님? 보조금이 또 마케팅 수단인데 네. 그 마케팅 수단을 이제 법으로 금지하려는 나라도 없고 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단통법을 좀 폐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결국은 폐지하게 됐는데 네, 네. 그러면 폐지가 되면 그동안 소비자 부담이 이제 저 통신비 줄어들었지만 이제 단말기 값이 그렇죠. 비쌌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지. 그 일부는 네. 그래서 현재 내용은 보면 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지원금을 공시하는 의무가 없어져서 이제는 네. 뭐 얼마까지만 지원금을 준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높였어요. 근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사 말고 이제 유통점 우리 말하는 네. 대리점에서도 이제 그 추가 지원금이라 그래서 네. 통신사가 지원하는 공시금의 1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었는데 이 15%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도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통신사 지원금도 이제 어떤 그러니까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 추가 지원금 주도로 돼 있었는데 그게 제한이 없어져서 없어진다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또는 뭐 이 가입 요금이냐 요거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번호 이동을 하면 좀 더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불법이었는데 합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신사들이 아마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지원금 규모가 좀 커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원금 규모는 커지면요. 그 소비자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원금이 커져서 네. 소비자들이 좀 쉽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때 원래 있던 그 요금 할인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보조금 대신에 네. 그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단통법에 있던 거를 지금 정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원치 않으면 자기는 선택협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도 선택협정을 받는 경우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유통점에서 추가 공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금 할인도 받고 네. 이제 선택협정 요금 할인도 받고 유통점에서 그 추가 공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요금 할인과 좀 단말기 부담 경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단통법 생기기 이전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가입 유형하고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가능한데 네. 그 이외의 차별은 금지되니까 뭐 나이나 지역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은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별이 있으면 또 방통위가 조사해서 제재하는 거는 뭐 같은 그 거로 보시면 말씀하신 되겠습니다. 그 뭐죠? 아까 정보비 대칭 네. 그거로 인한 문제는 다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 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정보가 약하니까 어느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정보에 많이 취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유심 교체 문자가 와도 이거 나 혼자 가도 되냐 그렇죠. 물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서 유심 교체하는 과정에 또 사기 피해 입으신 것도 뭐 네네, 뉴스도 맞습니다. 접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더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상당히요. 네, 예. 그래서 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대리점에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급제 폰을 사고 네. 알뜰폰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또 사람들이 자급제 폰이나 또 알뜰폰은 조금 약간 뭐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 여전히 뭐 프리미엄 폰을 또 선호하는 경향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조금 지급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알뜰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뭐 현재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 네.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니까 알뜰폰 가입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뭐라 그럴까 시기가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럴까요? 삼성전자 7세대 폴더블 폰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출시하고 이제 이 단통법 폐지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건 여파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네. 통신사들 간에는 아무래도 경쟁이 전에 없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좀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뭐 207, 80만 원 되는 아주 비싼 이제 폰을 출시를 지금 곧 하고 또 마침 이제 네. 통신 단말기가 비싼데 좀 지원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SK에 있다가 이제 KT나 LG로 넘어가는 번호 이동에서 이제 많이 보조금을 실게 되면 네. 좀 소비자들은 좀 비싼 단말을 좀 더 저렴하게 살기에는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그럴 거냐. 그러니까요. 그건 조금 이제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것도 있고 단통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KT나 LG 입장에서는 좀 SK 가입자를 좀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유치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런 건 있는데 또 SKT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 결국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막 큰 변화는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미리부터 나왔으니까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요. 그동안 통신사들은 사실 이제 그 마케팅 그 자금을 안 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금 여력으로 이제 AI 투자도 하고 뭐 6G 투자도 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게 되면 네. 또 보조금을 많이 쓰게 되면 뭐 영업이익 같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뭐 번호 이동을 통한 가입자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투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포화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 가입자가 지금 110%가 넘습니다. 네. 전체 가입자의 이동전화 가입률이 이미 1인당 하나 이상의 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새로운 신규 시장이 아니어서 가입자 뺏어오기 시장이라서 네. 뺏어오면 또 이쪽에서 마이서가 뺏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SK텔레콤이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네, 하셨나요? 7천억 정보 보안 투자. 보안 투자. 네, 네.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이제 직전에 무슨 일이 사고가 있었진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사고에 대비책으로 뭔가 막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기도 해요. KT도 지금 얼마 전에 1조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아, 1조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보안 투자는 상당히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통신사들이 그 소버린 AI 관련해서 네. 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소버린 AI가 어떤 겁니까? 그래 이제 자국의 언어와 자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챗GPT나 네. 제미나이 같이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오픈 AI에 대항하는 우리 나름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구글을 쓰고 네이버도 쓰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챗GPT 그리고 인공지능 쓸 때도 외국에 있는 그 빅테크의 모델 말고 한국에 있는 모델도 쓰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그 소버린 AI라고 부릅니다. 네. 네, 말씀 계속 이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네. 후보 시절에 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이제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금제 좀 개편이 네. 되면서 나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행이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통신비 인하를 직접적으로 지금 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지금 현재는 뭐 통신비를 일정 부분 인하하는 것보다는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AI 투자라든가 정보 보호에 투자하면서 요금 같은 걸 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향 네.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정부가 또 어떤 통신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인하 요구를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공약이나 뭐 이런 이제 정부 정책 현재까지 방향은 통신비 직접 인하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그 통신사 요금은 다 이제 그 뭐 정부가 뭐 신고를 받는 형태여서 직접 뭐 인하할 그런 권한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통신비 인하보다는 뭐 통신비에 대한 뭐 세액 공제라든가 또는 뭐 알뜰폰을 활성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정책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제4 이동통신사 얘기는 항상 나오다가 네. 또 슬그머니 네, 사라지고 네, 네. 막 그러거든요. 아예 이거는 이제 잊혀진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일단 좀 추진하도 또 좌절이 됐고 뭐 이번 정부도 아직 명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규모의 4개의 이제 KT에서 KT LG 말고 별도의 이동통신사가 필요하냐, 그만한 시장 수요가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대비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1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네. 정부가 이제 막대한 지원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될 후생이 사업자에게 가는 거여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네. 사이통보다는 저는 알뜰폰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네. 알뜰폰을 좀 M&A를 통해 대형화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겐 좀 선택권이 넓어지면 좋겠고요. 가계 부담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SK 그 해킹 사태, 유심 해킹 사태 같은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통신사들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면 또 소비자 후생도 그렇죠. 좋아질 것 같고요. 끝으로 통신 시장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단통법 폐지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이제 철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신사가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요금도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이제 아까 우리 SK 해킹 사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또 AI 시대의 AI에 대한 투자, 또 6G 같은 통신망 고도화, 6G 예, 이런 분야에 투자하면서 하여튼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요금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